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는 이혼의 상처를 이겨내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제 나이는 아직 30 중반 조금 넘었을 뿐인데 이혼으로 인한 상처와 아이들의 의존으로 자신의 처지가 안타까운 것을 느낍니다. 혼자 이렇게 아이 둘을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정리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지난 악연을 다시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보고 싶지 않았던 상대가 이젠 반대편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럼 이 악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좋아해 미술을 시작했고 부모님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미술을 배워야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라던 대학에 합격하여 꿈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이란 분야가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어려운지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고 유학을 다녀와 전시를 하는 등 꿈을 펼쳐보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로서 사는 게 아니라면 평범한 미술교사나 회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꿈이 많은 편이었는데 그때는 그림만 잘 그리면 나중에 뭐든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른이 된 후에 마주한 현실은 꽤나 잔인했습니다. 동급에서 다른 친구들은 유학 준비를 하거나 취업 준비에 열중해야 했는데 나는 항상 부모님이 밀어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더 바라지 않았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대학원에 진학하여 미술 분야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님을 도와 전시 준비를 하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유학을 가기에 금전적 여유가 없어 결국 고민 끝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라던 유학 기회가 찾아왔지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된 때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교수님과 함께 한 행사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는 26살이었고 그 사람은 정확히 30살이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4차 회합이었지만 20대의 내게는 먼 고지에서 뭔가 느껴졌던 그 남자는 나와는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듯했어요. 30살이라는 나이도 그랬으며 무엇보다 회사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정말 멋있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회사 대표가 됐을까? 그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내게 관심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을 넘겼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때의 순수했던 날들의 나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의 요구를 들었던 거겠죠. 사실 내 본심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기다려줬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욕심이라는 걸 알기에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지만 지금과 되돌아보니 그 사람이 진정 나를 사랑했다면 내 꿈을 응원해 주어야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나와 1초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서 곁에 둔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순수한 20대의 내가 그 남자와 결혼 약속을 했죠. 만난 지 겨우 반년이었지만 서로 첫눈에 반한 우리는 빠르게 친해지고 결혼을 선택하는데 크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서로의 마음이 너무 확실한 결혼을 결정하기는 했지만 결혼을 허락받기까지 걱정도 참 많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결혼한다 해도 결혼은 결국 가정끼리의 문제인데 부모님들이 지역 간의 격차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많았거든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보다 제 남편의 어머님인 성원 씨의 어머니가 반대가 심할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부잣집 사모님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직접 만나본 성원 씨의 어머님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성훈 씨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홀로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고생을 아신 여장군 같은 분이셨어요.
평소 성훈 씨가 자기 어머니를 누구보다 존경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어머님을 만나보고 나서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사교적이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우리 가족 형편이나 배경보다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셨고 다행히도 제게 호의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성훈 씨가 만나는 아가씨라면 더 따질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니 참 괜찮은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사업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연수양처럼 진정성 있고 맑은 사람은 참 드물 것 같아요. 부디 그 진정성을 결혼 후에도 잃지 않길 바라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연수양 어머님은 보통의 어머님들과는 참 그분은 많이 다른 분이셨어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오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가치를 금방 파악하시고 감정적이지 않으시며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분이 제 시어머니라니 저는 그날로부터 시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결혼은 당사자들 간의 선택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저희의 결혼을 환영해 주셨고 덕분에 저희의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님과 결혼 후에도 문제가 생길 일이 있을 리가 없었어요. 애초에 바쁘신 분이라 며느리를 오라가라 하시는 분도 아니셨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때면 늘 제게 귀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고 좋은 것들만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정말 꿈같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을 선택한 저는 그 후 유회를 포기하는 대신 가정주부의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제게 딱 하나 유일하게 바라셨던 것이 바로 남편의 내조였어요. 연수 너희 들어 이미 알 것 같지만 이 회사는 원래 성훈이 아버지가 하던 회사였어요. 남편이 살아본 적에 나는 집에 있는 가정주부였고 당연히 회사 일을 할 줄은 몰랐지? 그랬던 내가 지금 이렇게 회사를 꾸려갈 수 있었던 건 내가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란다. 내조라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집안의 모든 것을 챙기고 남편을 돕다 보며요. 자연스럽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나는 연수, 너도 나처럼 우리 성훈이 내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내조가 그저 집안일만 하는 하찮은 일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남편을 돕고 더 나아가 회사를 위해 뒤에서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제 손으로 아이를 키우기를 바라셨어. 그건 저도 바라는 일이었기에 당시에는 큰 고민 없이 전업주부의 길을 택했어. 가족 모두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확신했지만 그런 결정이 큰 후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임신했어. 주변 친구들 중에는 제가 가장 일찍 결혼을 했고 아이를 가진 것도 제가 처음이었어. 그만큼 어려웠고 배워야 할 일이 많았지만 남편이 함께 해주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남편은 제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수해줄 정도로 열정적이었고 그 노력을 너무나 고마워하고 사랑해. 여유로운 환경을 사랑하는 남편과 내 뱃속에는 그 사랑의 결실이 있어 너무 행복해. 꿈이라면 깨지 않기를 바란다. 원래는 시어머니보다는 오히려 반대를 하셨던 우리 친정 부모님도 나와 아이에게 성실하게 대해주는 사위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힘든 시집살이를 하거나 남편의 냉대를 받을까 걱정하실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은 나가 키워온 나가 어머니가 녹서온 소모님처럼 많이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가 끝나고 남편을 직접 만나보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부모님은 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지 항상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결혼한 후 몇 년간 매번 전화하셔서 남편이 잘 챙겨주는지 어머니가 잘 챙겨주는지 항상 물으시곤 했어요. 김서방이 여전히 잘 대하지 않니? 어머니도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제는 내 선물도 사주고 어머니는 날 볼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시며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시켜주지 않는 분이라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이해할 거야. 그 집은 마음 편한 집이 아닐 텐데 남의 자식을 보내놓고 마음 편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부모는 부모 마음대로 걱정하며 얘기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모두에게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요. 아이를 낳은 후에야 어린이를 낳고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 품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앞으로 내 전부가 될 것 같다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어요. 아이에게 부족한 것 없이 내 모든 사랑을 주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어요. 사업하는 남편은 많이 바쁘긴 했지만 제가 임신했던 동안처럼 아이와 저에게 참 잘해주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갖추고 늦은 시간이 되어도 꼭 아이를 안아 재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이 바쁠 때는 화상통화도 하고 어떻게든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바쁜 남편의 사정은 아쉽기는 했지만 부족함 없는 남편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키운 큰 아이가 3살이 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간 것 같았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지면 계획했던 대로 둘째를 낳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는 조금씩 둘째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빠는 둘째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둘째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연수가 힘들어했으니까 공감해줄 필요가 있어. 지금은 딸 하나 키우는 것도 손이 많이 가잖아. 난 너하고 딸이 있으면 더 바라는 게 없어서 그래. 남편이 제 걱정을 하는지 둘째를 안 꼭 가지고 싶다 얘기했지만 난 욕심이 많아서 아이 둘을 가지고 싶었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욕심에 둘째를 꼭 가지고 싶었어. 그래서 둘이서 결정하고 나서 약간 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어. 항상 딸 하나 아들 하나를 가지고 싶었던 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뻤어. 그래서 남편에게서 그 소식을 빨리 알리러 회사에 찾아갔어. 처음에는 검진할 때도 같이 가던 남편이었지만 둘째를 갖고 나서는 일이 너무 바빠서 혼자 다녀야만 했어. 일로 바빠서 남편이 이해해주지만 그날은 서운한 반응이었어. 결국 남편 사무실에 가서 그 소식을 직접 알렸어. 그때 남편은 내가 왔다는 걸 놀라워하고 왜 왔냐고 물었어. 이렇게 오늘은 병원 가서 좋은 소식 들었는데 직접 알리고 싶어서 왔어. 왜 이러지? 내가 와서 불편해 보이냐? 무슨 일 있으면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불편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도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사실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오늘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생길 거라는 소식을 말이에요. 물론 농담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저의 딸까지 가족이 모두 여자라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 남편이 은근히 아들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들이라는 소식에 기뻐할 줄 알았죠. 그래서 집에서 알리려고 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왠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집에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 김비서 씨, 주스 한 잔 가져다 줄래요? 커피 안 돼서 주스로 괜찮아요. 저 바빠서 금방 갈게요. 그냥 이야기 전달하러 온 거였어요. 남편의 냉담한 반응으로 더 나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생각해봤어요. 아들보다 딸을 좋아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직접 마주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근무 중이라서 물어보기도 어렵고 결국 그 고민은 혼자 남게 됐어요. 고민으로 남게 됐어요. 그날의 일이 저도 내심 서운했던 건지 그 이후로 계속되는 남편의 무심한 태도로 인해 난 점점 섭섭해졌어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거야? 일로 인해 바쁘다는 건 알아. 출장 때문에도. 하지만 뭔가 이전과는 다른 남편의 태도가 이상했어. 그냥 바빠서 소홀해졌다고만 해선 이상했어.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의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 비싼 선물을 주었다고 더 사랑한다는 건 아니잖아. 장미 한 송이에도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런 애정이 식어간 것 같았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지? 벌써 결혼 5년 차라서 그런 줄 알았거든. 하지만 남편은 정말 소홀해졌어. 중요한 가족 모임까지 혼자 보낼 정도로. 내가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도 시아버지의 행사를 남편 없이 갈 수 없잖아. 전에 없이 나를 혼자 보내는 걸 보고는 너무 아쉬웠어. 결국 참지 못하고 시댁 앞에서 울었어. 지금 그의 모든 게 들릴 거야. 그래, 들었다고 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는 바쁘다고 온전히 인사드릴 시간은 없다고 하길래 너무 한 것 같아.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어머니가 무얼 하라고 할지 조언 좀 부탁할게. 말 그대로 바쁘다는 게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실 요즘 전화 수신자에게 너무 손해가 되고 있어요. 둘째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너무 외로워요. 연수야, 너도 결혼 몇 년 찬 때인데 아직도 남편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면 성운 두 개가 일가 되어야 하겠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을 끌어들이려면 남들보다 우수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누구보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해줘야 하는 게 그렇게 싫으면 어떻게 내게 요구할 수 있겠어? 이해하고 있는데 나를 도우라고 한 거 아닌데 사업하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없고 사원들에 만하면 어떻게 해야 할 거야? 이 병들어 예뻐해 주시고 제 사랑스러운 투세를 잘 받아주시던 어머님이 그날따라 화를 내셨다. 나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님의 말이 옳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 이후로 무사히 둘째를 출산해 듣고 여전히 바쁘고 여유 없는 남편 대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다했어. 남편에게는 여전히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면서 그런 걱정을 할 여유가 없어졌어. 덕분에 남편에게 섭섭한 소리를 한 번도 할 수 없이 바쁜 생활을 보냈지만 아이들이 예쁘게 자란 덕분에 더없이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네. 그렇게 내가 하나의 노력으로 집안을 꾸려나가다 보니 어느 날에는 인생은 평화롭게 흘러가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였습니다.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14살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첫째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회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후천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둘째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고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혼자 알고 넘겼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자와 손을 맞잡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은 비서와 호텔에 함께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외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너무나 잘못된 상황에 직면하여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이 비서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은 충격적이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이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외도를 계속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제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남편의 거짓말과 배신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상처를 남기며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했다.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었는지 남편을 너무 믿어먹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며 남편의 소홀함을 참아왔는데 말이에요. 어쩐지 언젠가부터 언제가 회사에 찾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남편의 둘째, 일을 달갑지 않아 했던 것도 그 여자 때문인가 싶었고 이상했던 남편의 행동들이 모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게서야 상황을 알게 된 나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충격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친정을 찾아가 울고불고 할 수도 없었고 언제 올지 모를 남편을 기다릴 겨를도 없었죠. 결국 나는 믿고 있던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하는 소녀이던 사정이던 시어머니라면 나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 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찾아간 나는 또 한 번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연수야, 남자는 본능에 약하단다. 그래서 그냥 어리고 살가능치카 마음이 츠케를 뿐이겠지. 한순간만 방황일 뿐이야. 그런다고 너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아이들 생각만 해도 이혼 얘기는 쉽게 못하지. 맨몸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생각해다. 그랑 언제까지 있을까? 그래서 너도 성우 알아서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줘요. 그런 말도 해줘라. 속상한 마음에 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항상 나를 사랑해주시고 며느리로서 대접해주셨던 분이 결국 나를 못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은 다 협박입니다. 사실 남편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어머님 명의였고 우리가 사는 집과 별장 심지어 남편의 외제차 2대까지 모두 회사 법인 명의였어요. 그때는 우리 3인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말씀을 듣니 이게 다 철저히 계획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 푼도 쉽게 내어주지 않겠지 얘기겠죠. 너무 늦게 내 처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나를 대접해주시던 시어머니도 내가 살아온 향기를 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내 처지를 알게 된 나는 이걸 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지켜보는 아빠의 모습에서도 이혼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리고 살가능치카 마음이 츠케를 뿐이겠지. 한순간만 방황일 뿐이야. 그런다고 너 그것 때문에 이혼이라도 할 거니? 아이들 생각만 해도 이혼 얘기는 쉽게 못하지. 맨몸으로 나갈 생각이 아니라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지?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현명하게 생각해 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고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남편이 방황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한눈을 팔았던 것이 딱 4년 정도였으니 그 여자랑도 5년은 못 남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는 이혼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친정에라도 손을 벌리고 싶었지만 누구보다도 딸이자 외살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그 걱정을 보면서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가슴에 피가 맺히는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만 참고 견디면 모두가 행복할 거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얼마 뒤 그 여자가 현실을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이 웬일로 나를 친정에 보냈어요. 당신 요즘 고생 많지? 너무 지쳐 보여서 그래?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며칠간 친정에 다녀와. 나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가서 푹 쉬다 오라고. 웬일로 나를 신경 쓰는 남편의 관심이 깊어서 그 내막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지쳐 보이는 나를 걱정하는 거라 생각하며 정말로 오랜만에 살림에 신경을 끄고 친정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그렇게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제 침대 위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여자 속옷을 보란듯이 두고 간 그 여자의 행동에 저는 취기 떨렸어요. 분명 의도한 행동이었어요. 뒤로 바람피는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한지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제서야 상간녀를 만났어요. 이렇게 대놓고 당당할 줄은 몰랐는데 내 침대까지 드나들고 있어 보니 더 이상 숨길 생각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동안 모르는 척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어야지.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이제 더 참을 수 없어. 정말 문제 삼기 전에 헤어져야 해 하도 잘 참길래 언제까지 참나 했는데 참 활성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태 잘 참아오고 있는데 왜 터져버린 거죠? 뭐라고? 솔직히 사모님 미안해. 차면 어쩔 수 있어요. 어차피 돈 없어서 이혼 못한다면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데 허세는 무슨 의미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참아야 해요. 나도 하던 대로 계속 할 테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못한 저는 한심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여자는 그 후로 남편과 외도를 즐기고 전혀 헤어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외도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두 사람은 뻔뻔해질 겁니다.
남편은 거리낌 없이 제게 거짓말을 하고 그 여자는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을 알고 있던 자는 그 순간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은 저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여준 그동안 잘 참아왔던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225날 용기를 준 것도 그 여자였네요. 상간녀의 만행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그날부터 이를 악물고 이혼을 위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있는 동안 좋은 것 몇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좋은 인맥들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만났던 인맥을 통해 저는 좋은 인상을 남겼던 미술관 관장님에게 부탁해 미술관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했던 것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는 관장님의 도움으로 미술품 감정과 중개 일을 할 수 있었고 당장 큰 돈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분명 저에게는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 저 혼자 힘으로는 해내지 못했을 일이라 더 감사했네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고 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바람피 내라 저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날 이후로는 제게 연락도 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일을 하고 다니는지 무엇을 하는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찾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망설였던 이유 중 남편의 재산이 속이 빛날개로 쫓겨나기 때문에 겁이 나 놀랍게도 남편이 숨겨둔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어 사용했습니다. 돈 있는 집 사람들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여 탈세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것이 제 남편이라는 걸 몰랐어요. 남편은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집에는 그림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소유의 그림과 예술품이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남편의 미술품 보관 창고에 그 물건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직장도 얻어서 위자료를 받아 집을 얻으면 되겠다 싶었죠. 제가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고 숨겨둔 재산을 꺼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주 놀랐습니다. 순하고 멍청한 줄 알았던 내가 그럴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덕분에 일이 쉽게 끝났습니다. 당황스러워하던 그 사람들은 제가 법적인 얘기들을 꺼내들자 재산 분할을 마무리하고 아이들의 친권도 가져갈 수 있었죠. 결과가 너무 쉽게 끝났어서 오히려 어리둥절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줄을 나는 왜 그토록 용기 내지 못했을까? 그 과거의 자신이 미워지더라고요. 내가 용기를 내서 상대방과의 소송을 진행했어. 소송장을 그 여자의 집으로 보냈더니 그 집에서는 큰 소란이 났어. 그 여자의 부모가 나를 찾아와 사죄를 요청했지만 나는 듣지 않았어. 그녀의 딸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 필요가 없어서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나쁜 말을 할 수 없다며 돌아갔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어. 그 후에 미술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해 혼자서도 성공할 수 있었어. 사업을 하던 남편이 뒷바라지 하던 날이 사장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직도 내 성공을 믿지 못해. 하지만 덕분에 두 아이들을 모자란 점 없이 키울 수 있었고 큰 아이는 잘 다니고 걱정스러웠던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어떻게든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다는 걸 보니 괜히 걱정했던 거였어. 예전에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는데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이 세상에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도 몰랐으니까. 이후에도 나를 붙잡던 남편 때문에 다시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여자의 결혼 소식을 전해 들었어. 들으려고 애썼던 후문집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동생이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고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고 신혼여행은 미국으로 가는 거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왠지 사모님도 만족해 하시겠죠? 난 생각했어요. 결혼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젊은 며느리가 그토록 순진하고 착한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다음에 미술관 행사 때 제게 그녀를 소개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하며 저는 우연을 기대해 그 여자를 만나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자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집 막내며들이 실물이 더 예쁘지 그러게요. 세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유를 알겠네요. 참 인기가 많으셨고 했어요.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GM 예비 며느리로 나를 마주한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고는 아주 놀라더라고요. 당황하는 그 얼굴이 얼마나 우습다언지 저도 모르게 실수를 터뜨릴 뻔했네요. 그래도 아는 척은 하지도 못하고 내내 똥줄이 타는 얼굴이었죠.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그 여자는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할 말이 아니라 뻔할지 모르여도 뻔뻔하더라고요. 저 이 결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알리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저도 그때 성 오디랑 헤어지고 완전 끝냈다고요. 위자료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글쎄, 그게 이제 와서 나한테 할 말인가? 사과부터 먼저 해야 사랑돌이 아니야. 제 말에 그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몇 년 전 내게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굴해 보였네요. 그 결혼이 그렇게나 하고 싶은지 애걸복걸나는 그 여자 꼬락서니가 우스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내 남편 탐내서 내 자리 노리던 이 내 남편한테 팽당한 이 다른 사람을 꼬여내 모양이죠. 그 여자와 그녀의 계모는 끝내 결혼식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작과 기만에 대한 후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여자는 과거의 짓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한 날들이 행복했기를 바라며 그녀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생활이 소문에 휩싸여 있더라도 그녀가 진심을 잊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길 소망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몇 년 전에 소문에 비를 이름을 바꿔 말한 여자가 또 무슨 이름을 가질지 궁금해요. 사실 나도 이런 복수를 예상한 적은 없었어요. 역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거네요. 아마 나의 탓이 아니라 그 여자의 욕심 덕분에 그녀가 받아야 할 벌로서 죄를 돌려받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로 인해 내 상처도 돌려주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고 이제야 두 발을 뻗고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는 아이들만을 생각하며 살아가 보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나의 삶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한 날들이 행복했기를 바라며 그녀는 지금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생활이 소문에 휩싸여 있더라도 그녀가 진심을 잊지 않고 행복을 찾아가길 소망했습니다.